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기독교 국제구호단체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가 전 세계 아이들에게 선물 상자와 복음을 전달하는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 선물 포장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시작해서 개인과 각 기관, 교회별로 정성 들여 모아온 선물 상자들을 검수하고 포장해서 세계 각 지역의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 현장을 C채널 취재팀이 다녀왔습니다. 선물 상자를 포장하는 청년들의 표정에서 진지함이 묻어납니다. 하지만 선물을 받고 기뻐할 아이들을 생각하면 자신도 모르게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기독교 국제구호단체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가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선물 상자와 함께 복음을 전달하는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 선물 포장 행사를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스위스 그랜드 호텔 컨벤션 센터에서 열었습니다. 작은 선물로 전하는 굿뉴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개인 후원자와 각 기관, 교회들에서 보낸 OCC 선물 상자를 해외 어린이들에게 보내기 전 자원봉사자들의 검수를 통해 선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인하고 보장하는 작업으로 OCC 행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참석한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들이 함께 더해져 더욱 뜻깊은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찬양사역팀 희주일의 김동욱 전도사와 가수 범키의 미니 콘서트, 찬양사역자 우미셸 목사와 라인나우 미디어 대표 리키김도 자리에 참석해 이번 행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 작은 상자가 하는 게 하느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각각의 한국 분들이 이렇게 포장하고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이게 마지막 단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너무 감사하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매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저희 가정도 동참하고 있고 짧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또 찬양을 통해 주는 기쁨을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또한 지난달부터 교회 성도들이 정성을 모아 5천여 개의 선물 상자를 보낸 명성교회도 청년대학부원들이 이번 포장 행사에 함께 참석해 아이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나눴습니다. 참석자들은 정성이 들어간 작은 선물 하나가 먼 곳까지 전달되어 예수님의 사랑이 전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들이 이 선물을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받았으면 좋겠고요. 들이 좀 필요한 물건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 좀 더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 오기선 대표는 OCC는 전 세계 아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며 참여해준 모든 개인과 기관, 교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한 박스가 한 아이 그리고 영혼을 살 수 있는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OCC 선물 상자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교회들, 단체들 그리고 개개인들한테 크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사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명성교회는 지난 10일 주일 저녁 예배를 통해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의 선물 상자 후원 전달식을 갖고 세계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데 힘써달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 모든 상자는 세계 곳곳의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전하게 됩니다. 그 일에 여러분께서 귀하게 헌신해 주시고 수고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검수 절차를 거쳐 12월 말부터 전 세계 아이들에게 전달될 복음의 선물 상자. 작은 상자 안에 담길 선물과 함께 전달될 예수님의 사랑이 전 세계 아이들에게 흘러들어가 기적의 씨앗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부산 백양로 교회가 지난 10일 담임 목사 은퇴 및 원로 목사 추대 감사 예배를 드리고 김태영 목사를 원로 목사로 추대했습니다. 부산 동로회 최송규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이날 예배에는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 목사가 고센 땅에서 축복받은 자의 포옹이란 제목의 설교를 전했습니다. 이어서 예장통합 진경총회장 이순창 목사, 부산 장신대 이사장 이종삼 목사의 격려사와 예장통합 총회장 김희식 목사, 영남신대 총재 유재경 목사의 축사로 진행됐습니다. 가족을 귀히 여기고 부모님을 귀히 여기고 나라를 귀히 여기고 교회를 귀히 여기고 다 같이 살리는 고센 땅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큰일 났었지만은 또 다른 포옹의 무대를 만드셔서 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의 진자리와 마른 자리에서 여러분을 사랑을 갚으며 섬기겠습니다. 은퇴 후에도 우리는 백양로 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백양로 교회여 영원하라. 이스라엘 주한대사 아키바 토르가 지난 7일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극동방송에서 열린 이번 기자회견에서 아키바 토르 대사는 하마스에 맞선 이스라엘의 투쟁, 현재 분쟁의 역사적 뿌리를 주제로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분쟁 역사를 개관하며 현재 하마스의 군사시설과 민간시설의 혼재로 인한 민간인 피해 상황들을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 전쟁의 목표는 하마스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끝장내는 것과 억류된 인질들을 안전하게 데려오는 것이라며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스라엘의 평화, 인질들의 안전을 위한 기도와 파괴된 지역의 재건을 위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C채널 방송 프로그램 중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시간 중에 하나가 바로 성지가 좋답니다. 이스라엘 성지는 물론이고 국내 기독교 역사 속 선교의 장면들을 찾아가 보는 시간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성지가 좋다 국내 편이 100회를 맞았습니다. 올해 스튜디오에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 인천 기독교 역사연구문화원 원장 이종전 교수, C채널 방송의 안대성 PD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제 100회를 맞게 되는데 이게 이제 해외편은 이강근 박사님이 진행을 하고 계시고 국내편을 이제 이종전 교수님이 맡고 계신 거죠? 네. 방송 쪽에서 이런 이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서 네. 자연스럽게 제가 평생 이제 이 일을 해왔으니까 여기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사실 이만큼 기대 안 했어요. 아, 그래요? 얼마큼 하다가 뭐 그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또 한편 나름 그만큼 시청자들이 아마 관심을 가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면서 이렇게 100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예. 뭐 당연히 네. 안 PD의 소외도 안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코로나 시기여라 가지고 코로나가 끝나면은 그만두겠거니라고 해서 좀 길게 안 봤거든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는 네. 우리나라의 동네 형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소개할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도 거기에 대한 지식이 쌓이고 거기에 대한 좀 마음이 생겨가지고 또 교수님과 더불어서 다음엔 저기 한번 가보시죠. 또 저기 한번 가보시죠. 여긴 또 뭐가 없을까요? 라고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국내 기독교 유적지들을 찾아가 보는 거 뭐 여러 매체들에서 정말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지가 좋다만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뭐 한 두 가지 정도 얘기가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뭐 제작자이신 우리 안 PD님이 직접 출연해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가장 특징적인 것 같고, 예. 또 하나는 단순히 뭐 여긴 뭐가 있어 이걸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신앙의 메시지가 무엇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그때 살았던 또 그때 섬겼던 선교사들이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그것을 통해서 저는 철저하게 신앙을 계승하는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좀 찾아내서 네네.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그냥 여기는 뭐가 있었어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투어 개념이 아니라 조금 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이 제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한 해 프로그램 진행 과정 속에서의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우리 안 PD는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말로만 들었던 그 성지에 대해서 글로만 저희가 알았던 그 성지를 실제적으로 가서 그 땅을 밟아보고 건물과 또 거기에 대한 스토리를 듣게 되니까요.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지식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현장에 가보니까는 또 다르게 느껴지고 또 그분들의 발자취와 또 그분들이 남겨놓은 유산들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으니까는 이게 좀 더 이렇게 생동감이 있다고 할까요? 네.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많은 곳을 돌아다니셨을 텐데 되도록이면 좀 알려지지 않은 곳들을 좀 소개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정말 귀한 신앙의 유산들인데 그 신앙의 유산들이 또 유형적인 어떤 유적이 없다는 것 때문에 묻힐 수도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까지도 좀 포함해서 좀 발굴해서 소개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에
제 나름대로 준비했던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이게 조금 과장해서 정말 우리나라 구석구석을 안 가본 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제가 학생 시절부터 사실은 제 작은 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두 발로 내가 사는 땅을 한번 다 걸어보겠다. 그것이 사실 학창 시절의 좀 꿈이었는데 네. 그 당시에는 그냥 단순했어요. 그냥 걷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제 그 후에 제가 관심 있는 전공으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일반 유적지도 찾아보면서 네네. 동시에 이제 전문적으로 기독교 신앙 유적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서 찾아보기 시작한 것이 영역 35년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지금까지 뭐 몇 곳을 둘러봤는지 혹시 장소적 개념은 헤아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뭐 내륙은 일단 다 걸어봤으니까 내륙은 대부분 다 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섬 지역도 큰 섬은 대부분 다 갔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제 대부분 다 찾아봤죠. 또 이제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특별히 뭐 준비를 하는 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준비는 이제 당연히 쭉 신문에 이제 연재했던 글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근데 그거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인터넷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 안 가면 알 수 없는 것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때 당시에 정리해놨던 것들이 참 빈약해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조금 더 지금은 좀 자료들이 많이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 기본으로 해서 그걸 좀 더 이렇게 더하는 그런 자료 준비를 좀 하죠. 자, 그런가 하면 안대선 PD 같은 경우는 이걸 뭐 프로그램을 만드는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성도로서도 상당히 이 프로그램이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도 아펜젤러, 언더우드 딱 이 두 사람밖에 몰랐거든요. 네네. 그런데 하다 보니까는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1,500명 이상 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다양한 분야에 오셨어요. 네네. 그래서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파하고 학교를 세워서 교육을 하고 그다음 병원을 세워서 의술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는데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 근대화를 앞당겼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 들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일제강점기 시대에서 그런 독립운동이라든가 해방 이후에 또 나라를 세우는 그런 과정 속에서 선교사님들과 그런 선교사님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우리의 기독교인들이 그 일에 대해 주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느껴지니까는 와, 만약에 그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에 선교사님들이 오시지 않았다면은 우리나라의 근대화라든가 그런 식민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더 늦어지고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올 수 있겠다라고 해서 진짜 감사한 마음에서 들었습니다. 글쎄요, 뭐 그동안에 이 100회까지 지나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에피소드들이 상당히 좀 뭐 많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면 어떤 걸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네. 제가 보통 성지가 이렇게 대도시 중심으로 있는 경우도 있긴 한데 지방이라든가 산골짜기 그렇게 숨겨져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여름에 울릉도에 한번 갔었습니다. 울릉도. 예, 거기 가니까는 주낙선 목사님이 순교하신 그 순교지가 산 중턱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계신 물론 동광교에 계신 목사님께서 그냥 가면 된다. 금방 올라갈 거다라고 해서 올라갔거든요. 예. 차로 갔는데 울릉도가 섬이고 또 이렇게 높은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7, 80도 되는 경사를 작은 차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올라가면서도 내린 다음에도 여기서 한 30분만 가면 된대요. 15분만 가면 된대요. 그런데 현지 계신 분들이 15분이었지 저희가 장비를 가지고 올라갔을 때는 1시간 반을 그래서 초반엔 찍기 시작했다가요. 다 장비 끄고 일단 올라갑시다 라고 해가지고 힘들게 올라가가지고 했던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충남 아산에 가게 되면은 독립유공자 3대에 걸쳐서 독립을 했던 독립운동을 했던 자손들이 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 그때 교수님과 같이 갔을 때 20년 전에는 분명히 길이 있어가지고 올라가셨다고 했는데 개발이 되다 보니까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기 있다고 그래가지고 일단 제가 또 책임자니까 올라갔거든요.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길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시덤불이 있는 데를 그냥 어쨌든 가봐야 되니까는 갔는데 결국은 길이 없어가지고 철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몸에 가시가 다 박혀가지고 그거 빼내는 것만 해도 한 30분 정도 다 걸렸을 정도로 참 그런 길이 험하고
없어진 곳이 많아가지고 방송을 만들고 또 방송을 내보내면서 아, 또 이렇게 험한 곳을 우리가 가서 소개를 할 수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냥 제 자신적으로 좀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좀 계획하고 계신 성지들 많을 것 같아요. 좀 어떻습니까? 정리가 많죠. 많은데 이제 어디까지 소개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될 문제고 네. 다만 지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일단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서 남겨진 것들을 우리가 찾아보자. 그런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아직도 사실은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직까지 이제 좀 덜 알려지면서 좀 지방에 있는 유적들이 많은데 네네.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찾아보고 소개를 하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성지가 좋다 국내편 어떻게 시청을 할 수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고 오늘 대담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성지가 좋다 국내편은요 매주 수요일 오전 9시에 본 방송이 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인터넷에서 성지가 좋다 국내편을 검색하시면은 네. 지금까지 올라온 자료들이 쫙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나중에 또 200회 때도 한번 좀 출연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인천 기독교 역사연구 문화원 원장 이종전 교수 그리고 C채널 방송의 안대성 PD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살아온 흔적은 모두 역사가 됩니다. 앞서 기독교 성지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주님의 흔적이 남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